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연락법. 여러분들이 이성을 만나려면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죠? 연락하는 법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회를 할 때나 연애를 하실 때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재회, 첫사랑, 뭐 짝사랑, 뭐 이런 걸 할 때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연락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제가 연락법에 대해서 좀, 연락 잘을 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제가 어려운 얘기 안 하고요, 이번에는 좀 기초적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초보적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려운 얘기하면은 진짜 너무 고수 같은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의 초보자적인 입장에 반영을 해서 초보자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락하는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재회를 하던 뭐 새로 좋아하는 여자를 사귀던 좋아하는 남자를 사귀던 연락하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연락하는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바로 니디함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니디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니디하다. 니디하는 말. 예. 니드가 뭐죠? 필요로 하다. 그죠? 니디는 절박해하는, 니디하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거 갖다가 니디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작업남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예. 이거 아마 일반 사람들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상대방을 갖다가 필요로 하고 절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너 참 니디해 라고 얘기를 하면, 나 되게 절박해, 난 절박하고 상대방을 필요로 해,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의 만남이 정말 필요하고 절박해요 라고 하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말로 하지는 않아도 상대방이 알게 모르게 어필하는 것을 니디함을 보여주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니디함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니디함을 보여주는 예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상대방이 답장이 막 30분, 1시간, 막 2시간 늦게 와도 내가 즉각으로 답장을 하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행동. 예. 즉각 답장을 하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항상 상대방의 반응에, 예,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니디한 행동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나의 카톡이나 문자를 보고 씹어도 왜 답장을 안 하냐며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나의 카톡이나 답장에 이제 문자나 이런 걸 보고 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왜 답장을 안 하냐고 이유를 물어보는 행동. 예, 그죠?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시죠? 예, 이런 행동 하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시 문자를 보내기. 즉,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는 행동. 예. 예,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는 행동.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니디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외하실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 이거죠. 예,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카톡을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예, 상대방이 답장을 안 오면 나에게 있어서 큰일이고, 상대방에게 왜 꼭 마무리를 안 짓는 걸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행동. 그죠? 이런 것들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죠? 제가 항상 짧게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로 항상 나중에 연락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 번째 예시를 들어달라고요? 이야기를 이어나가려는 행동 많죠. 뭐 얘기하면은 쓸데없이 할 얘기도 없는데 계속 그 사람이랑 그냥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행동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할 일도 없는데, 할 얘기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죠. 잘 지내? 잘 지낸대. 잘 지내. 그러면 어떻게 지내? 그러면은
뭐 나는 뭐하고 지내지 그러면은 아 나는 뭐하고 지내 뭐 얘기 안 물어봐도 대답도 하고요. 예, 나는 뭐하고 지내. 너는 그러면 너는 뭐 요즘엔 누구는 어떻게 하는 일은 잘 되고 뭐 이런 것도 계속 물어보고 막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하면 안 되는 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드리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관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 무슨 관계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는 행동. 야, 너 나 좋아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좋아한다고 생각해. 너 나 싫어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예. 좋아해, 싫어해 물어보고 우리 관계 어떤 관계야? 확실히 해줘. 헤어질 거면 빨리 헤어지고 만날 거면 빨리 만나고 확실히 해줘. 이런 행동. 예. 이게 니디한 거예요. 다 니디한 행동. 예.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 관계라는 건 제가 왜 안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 좀 해드릴까요? 관계라는 거는 어떻게 발전할지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답이 나옵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는 둘이 만들어 나가는데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관계의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 얘기를 한 거야. 당신이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명령을 내려주세요. 저랑 만나실지 안 만나실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주인님 저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면 저는 버림받으니까요. 엉엉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갑이고 상대방은 필요로 하는 되게 고귀한 분이고 나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뭐 상대방의 감정이 좋은지 싫은지 뭐 예?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죠? 예.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건데 상대방한테 우리 무슨 사이야? 만나는 거야? 우리 무슨 사귀는 거야? 뭐 헤어진 거야? 당장 얘기해줘. 이런 얘기들. 정말 형편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스타터 강의에서도 제외를 하실 때도 그렇고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자격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상대방한테 자격심사 통과하고 나서 야 우리 사귈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예. 아 오늘부터 1일 하자. 아 그래 나 너 되게 마음에 드는데 오늘부터 1일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제안을 하지 제안하고 약간 선언을 해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상대방에게 우리 오늘부터 1일 할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물론 전체적인 프레임이 더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멘트조차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대방에게 우리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우리 무슨 관계야? 넌 왜 연락만 하고 나한테 만나자고는 얘기를 안 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왜 판단을 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면 내가 그런 현상적으로 일어난 걸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 만날까 말까를 내가 정하면 되지 왜 상대방에게 물어봅니까? 그죠? 그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 제가 좀 정해드리자면 그래서 상대방에게 답장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답장을 그래서 바로바로 칼답을 해주는 거는 되게 좋지 않고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답 자체가 무조건 문제라기보다는 칼답을 해줄 때도 있지만 칼답을 안 해줄 때도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프레임 강의를 쭉 해드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을 좀 무서워하고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살펴가지고 상대방이 행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행동 태도를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만 노력을 하고 어떤 자기 감정도 없이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정상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같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인간, 너는 개가 되는 거다. 내가 신이고 너는 인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는 어떤 서로 윈윈 관계가 아니라 종속 관계라서 언제든 버려도 이상할 게 없는 관계가 돼버려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답장이 늦게 오면요, 상대방이 늦게 보내는 것만큼 아니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를 조절해서 보내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1시간 있다 연락이 왔다. 그러면은 한 40분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한다던가. 이거는 그냥 진짜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 초보자들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예를 들어 2시간 늦게 왔다. 그러면 1시간 20분 있다가 연락 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초보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예. 딱 정해주는 거 되게 좋아요. 초보자들은. 예.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드릴게, 상대방에게 카톡을 이렇게 하나만 오잖아요? 카톡이 오면 나는 카톡을 딱 하나만 보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카톡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런 습관은 초보자들에게는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나만 보내면 여러분들이 메타프레임이 함양되기 전까지예요. 여러분들이 메타프레임이 함양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하나만 오면 나도 하나 보내고, 여러분들이 절대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나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를 이렇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핑퐁 이런 식으로 보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메타프레임이 안 생긴 상태에서 자만을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루틴에 맞게, 룰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이따가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아무튼 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글자 수도 웬만하면 두 줄 넘어가지 않게 무조건, 예, 한 줄 웬만하면 짧게 보내는, 글자 수조차도 짧게 보내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길게 보내면 나도 그 정도에 맞춰서 길게 보내셔도 되는데, 상대방이 짧게 보낼 때는 나도 짧게 보내는 게 되게 좋았어요. 글자 수 자체도.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초보자면 그런 룰을 맞춰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 글자 수조차도 조절을 해서 보내야 돼요. 예. 웬만하면 해보시면 알아요. 예. 이거 제외랑 똑같아요. 제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제외, 짝사랑, 연인관계 다 똑같아. 예,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외 때 다르고 짝사랑 때 다르고 연인관계 때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연인관계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메타프레임이 함양되지 않았다면 이 룰대로만 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한 룰대로만 명확히 지켜주셔야 돼. 예, 그러면 별로 그렇게 프레임이 말려들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크게. 예. 자,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되고, 상대방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요, 최소한 다음날까지는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답장이 없으면요, 하룻밤 자고 나서 보내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다음날 답장 없다고 여러분들이 보내면 안 돼요. 예. 그렇죠. 그 정도는 참으셔야 돼요. 예, 그 정도는 참아라 이거예요. 초보자들에게. 그 정도는, 하루 정도는 쉬었다가 보내라 이거예요. 그 상대방이 내가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으면요, 하루 정도는 쉬었다 보내는, 그 정도는 인내력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라는 것을 보이지 말 것. 즉, 여러분이 상대방의 관심을 가진 것을 눈치챈 순간부터 상대방은 이렇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첫 번째, 전화를 받지 않고 뜸을 들인 다음에 받는다던가. 그죠? 예. 두 번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받지 않는다던가. 예. 세 번째, 전화를 받아도 곧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전화를 끊는다던가. 먼저 마무리를 짓고, 예. 마지막으로 내 문자나 카톡에 얼른 답장을 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답장을 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이 초반에 이런 행동이 나오면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초반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 행동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들이에요. 이걸. 근데 상대방이 하고 있다? 그러면 망한 거죠. 이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인데 이걸 상대방이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작업이 잘 안 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바로 받지 않고 뜸을 들인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바로 안 받고 뜸을 들인다? 이건 망한 거죠, 이제. 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을 갖다 상대방이 하고 있으면 망한 거예요. 예. 이런저런 핑계를 두세 번 연락을 해야지 받는다던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인데 상대방이 하고 있으면 망한 거죠. 그죠? 예.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거예요. 예. 다시 찾아와야죠. 예. 전화를 해도 항상 먼저 마무리를 짓고, 그죠? 이런 것도 상대방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 예. 제가 연락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선택자적인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선물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연애를 하실 때 제일 못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우리에 대한 어떤 그리움,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걸 선물을 해줘야 됩니다. 즉, 상대방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험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안심시키느라고 바쁘죠. 이 연락 문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응?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너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아무래도 전화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즉,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게 만들려면요, 상대방에게 이런 그리움이라는 선물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반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한 거.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멈출 수가 없고, 내가 지금 그 상대방이 뭐 하는지 궁금하고, 아무래도 전화를 하고 카톡을 연락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왜 그런지 다시 역행해서 가볼까요? 여러분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그죠? 상대방이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리워하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생각을 해보기 바라요. 예.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집에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상대방이 혹시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상대방 위에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레미 본 사랑님이 딱 이런 상태가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반대는 뭐예요? 그 반대는 상대방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지루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여러분을 원하지 않게 만듭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반대는 상대방이 모든 것을, 제가 남자니까 그녀라고 써놨죠. 그 반대는 상대방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지루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원하면 상대방을 여러분을 만나는 거, 너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여러분을 원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 저 얘기 들어보시면 제 얘기가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왜 이런 거예요? 지금 레미 본 사랑님이나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쵸?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고, 그쵸?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집에 있으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궁금하고, 상대방 위에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역으로 그걸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런 그리움이라는 선물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행동을 하죠? 상대방에게 안심시키는 행동만 하죠. 상대방을 떠나지 않을 거고, 상대방의 주위에 항상 있고, 나는 어디에 가지도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도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도 않고요. 그죠? 항상 안심시키는 행동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도 말이죠. 지금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나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재회가 잘 돼요? 재회가 잘 되고 짝사랑이 성공합니까? 짝사랑이 성공하려면 그 사람을 계속 염두해주고 지켜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엄청 불편해할걸요. 짝사랑 재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상대방에게 그리움이라는 선물을 1도 선물해 줄 수 없죠. 여러분을 항상 손에 뻗으면 닿을 거리에 항상 있고, 나를 항상 지켜보고, 나는 항상 기다릴게, 너만 괜찮으면 난 항상 좋아, 이거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떠날 수 있다라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싫어할 수 있다라는 감정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왜 좋아한다는 감정만 보여주냐 이거예요. 나쁘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치고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에게 나쁘게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응? 생각을 해보시잖아. 이거죠. 그죠? 아니, 그런 거 치고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티끌만큼도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려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죠? 그랬는데도 여러분들은 좋아하잖아요. 이게 마음의 작용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도덕적으로 뭐가 착하고 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아니,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상대방을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그리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그거의 첫 번째, 우리가 연락하는 법에 대해서 첫 번째 배워보고 있죠? 예. 자, 첫 번째. 먼저 대화를 마무리해라.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연락하는 법에서 이 문자 대화나 카톡 대화가 3-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대화를 마무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제가 어떻게 마무리해요? 저 일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저 일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저 일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예. 항상 여러분 대화를 마무리 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응? 그리고 자기가 이 연락하는 법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대한 연락을 줄여야 돼요. 자기가 연락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연락을 최대한 안 하셔야 돼요. 예. 왜? 연락을 해봐야 계속 매력이 달아나니까. 그죠? 여러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최대한 좋습니다. 연락을 통해 가지고.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도 줄이는 거야. 예. 그렇죠. 예. 연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변한다면 연락을 계속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요, 연락을 안 하시는 방법으로 가야죠. 그죠? 예. 왜 그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과 대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성들과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서툴고 미숙하다라는 것을 이 연락하는 법을 통해서 들키게 되면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안 만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서툴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만나서도 잘해야겠지만, 예, 일단은 못 만나고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 연락하는 법에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과 만나기도 전에. 예, 특히 남자분들 잘 생각을 하십시오. 예, 내가 이성들과
좀 편하게 잘 대하고 대화를 잘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폰게임이라고 하는 이 연락하는 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가 다 말아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연락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연락에 집착하다가 만나기도 전에 연락해서 말아먹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차라리 연락을 많이 안 하고, 연락을 많이 안 하게 되면 남자 쪽에서도 만나고 싶어 해요. 예. 만나고 싶어 한다고. 연락을 많이 안 해야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연락을 많이 해버리면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줄어들어요. 예. 이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감정입니다. 예. 궁금한 게 있어야지 만나는 거지. 궁금한 게 사라져 버린다니까. 예. 여러분과 맨날 연락을 주구장창, 예, 하면. 자, 무슨 말을 하던, 이제 카톡을 한번 보내면 답장이 올 때까지 절대 연락하지 마라.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거죠. 예. 우리가 어떻게든 카톡을 한번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 그러면은 얘가 어떤 일이 있던 절대 연락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답장이 혹시 잘못 갔나? 내가 잘못 보냈나? 아니면 통신상에 문제가 생겼나? 이게 KT나 SK 통신망에 문제가 생겼나? 이런 여러가지 핑계로 다시 확인차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령 통신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그건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연락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라면요, 자격 미달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자격 미달이에요. 예. 만약 우리가 그 사람하고 사귀고 관계를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상대방이 연락을 확인 못할 때마다 우리가 챙겨줘야 돼요. 야, 연락을 받아야 돼, 얘야. 연락을 받아. 야, 이럴 때 연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야, 나 그럼 기분이 나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죠. 예. 여러분들 꼭 그러잖아요. 안 가면 뭔가 문제가 생겼나?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연락해보죠. 진짜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두 번, 세 번 확인차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한 번 보내면 절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이건 꼭 초보자분들 꼭 지키십시오. 예. 세 번째로, 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여러분이 문자나 카톡 보내는데 서투르다면 한 번에 보내는 문자의 문장 수가 2줄이 넘지 않도록 한다. 자, 그러니까 한 번에 보내는 문자가 한 줄이나 2줄을 넘지 않아야 돼요. 예. 한 줄이나 2줄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이 보내면은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돼요, 자꾸. 예. 초보자분들에게 한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항상 연락을 할 때는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연락하는 법에 매우 약하다, 내가 초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건을 미리 생각을 해두고 용건만 간단히 이야기를 한 후에 전화나 카톡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 이건 진짜 제가 맨날 얘기해요. 용건을 생각을 해두고 연락을 하고 그게 끝나면 마무리를 해라. 그죠? 쓸데없이 연락을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급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망하는 일이 없어요. 절대 우리가 뭐 무리하게 맨날 연락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랑 망할 일이 뭐가 있어. 솔직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무리하게 연락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이랑 무슨 망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쵸? 예. 자, 5번째. 자, 우리가 가장 편안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가장 편안한 시간, 여러분들 초보자라면요, 가장 편안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예, 집중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되게 좋아요, 초보자들에게. 왜냐면 자신을 가장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일과 후에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라던가 모든 일상이 정리된 후 조금이라도
조급한 마음이 들면 차라리 전화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화나 카톡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예,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내가 아주 편안한 시간이 되면 그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조금이라도 조급한 마음이 들고 막 내가 쫓기면서 연락을 막 보내줘야 되고 이러면요, 항상 실수가 생겨요. 초보자분들에게는 항상 실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도 표출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순간에만 연락을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게 여러분 초보자분들에게는 아주 좋아요. 예. 안 좋은 예가 뭐냐면 이동 중에 연락 막 하는 거, 일하는 중에 보내고 막 씻는 중에 보내고 밥 먹는 중에 보내고 이런 것들. 만약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초보라고 생각하면 절대 전화가 오더라도 절대 전화를 받지 마세요.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연락을 안 받다가 나중에 연락 부재중 오는 거 보고 딱 해서 나 밥 먹고 있었어. 뭐야? 이렇게 연락을 해야지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림이라는 선물을 그리움이라는 선물을 선사해 주는 거지. 상대방 밥 먹는 도중에서 왜 밥 먹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참 고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항상 여러분들 이동 중, 일하고, 씻는 중, 밥 먹는 중, 이럴 때 절대 연락 받지 마세요. 항상 상대방이 연락 오더라도 기다렸다가 나 밥 먹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보내야 되는. 알겠죠?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해놓고 예, 하셔야 됩니다. 괜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괜히 긴장만 하고 급한 모습만 보여줘서 일을 망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럼 자기 전에 보내요? 자기 전에가 여름님이 편한 시간이라면 여름님이 자기 전에 보내면 되겠죠. 예. 자기 전에 이렇게 연락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효과도 있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그 사람이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연락을 하고 자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편한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때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이 나랑 연락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나를 그리워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그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편한 시간에 연락을 하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밥 먹으면서까지 연락을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까지 연락을 해줘야 돼요? 아니,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미쳐 죽겠는데 그때 틈을 내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여러분들은 무슨 내 생활이 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 내 일하는 시간 이런 거 쫓겨가면서 상대방에게 카톡 보내줘야 돼요? 카톡하고 답장. 예. 그죠? 예. 본인의 일상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정말 그래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거죠. 그죠?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은 거죠. 예.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중하는 행동 태도예요. 그게 내가 정말 편하고 상대방과 준비가 된 상황에서 전화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폰게임에는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원하는 것을 제시를 해야 돼요. 제가 멘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같은 날에 파전에 막걸리가 생각나네요. 이거 제가 맨날 썼던 거예요. 오늘 같은 날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 가야 되는데 뭐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언제 한번 가요? 아니면 이번 주 목요일날 시간 되는데 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 상대방이 뭐 네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오고 제가 뭐 며칠 이제 3일 지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시간 되는데 시간 돼요? 그러면 네 돼요. 그러면 파전에 막걸리 한 잔 걸쳐요. 자세한 장소는 수요일날 알려드릴게요. 뭐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안타깝네요.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연락을 통해서 상대방과 이제 대화를 이어나갈 때는 이렇게 원하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되면요, 네, 데이트 약속을 잡기가 아주 편하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제외하실 때 이런 거 제가 이거 제외할 때 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제외할 때 이렇게 멘트 날리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죠? 네, 소개팅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하나 이거예요. 처음에 왜 그걸 하잖아요. 그 연락처를 받잖아. 여자 소개팅 하면은 여자분 연락처를 받잖아. 남자분 연락처를 받죠? 그러면은 이제 남자 입장에서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남자 입장에서 연락처를 받으면요. 저는 바로 연락을 해요. 연락처 받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좀 편한 시간이 됐을 때 연락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영희야. 아, 영희씨 안녕하세요. 저 미르코입니다. 저 누구 소개받기로 했던 사람인데 뭐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는 바로 얘기해요. 저희 이제 뭐 만나야죠. 그러면 예 하면서 뭐 여자분이 뭐 이렇게 땀 흘려. 뭐 왜 땀 흘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요. 우리 그러면은 한번 뵈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땀을 흘리더라고요. 보면 자, 그러면 언제 볼까요? 그러면서 뭐 이걸 이 전화로 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예. 언제 볼까요? 그러면서 저는 한 요번 주 목요일 저녁쯤에 시간 괜찮은데. 영희 씨 언제 시간 되세요? 그때 시간 되세요? 그러면 시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아니면 네, 요번 주 토요일 날 시간 된다 얘기하면 토요일 날 시간 된다 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만약 된다고 하면은 그때 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요일이나 토요일날 이게 시간 된다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된다 여자분이 시간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또 시간 될 때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케줄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분 여자애가 네 라고 얘기하고 말아요. 예, 그죠? 이런 식으로 보통 그 소개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래서 만나는 장소랑 뭐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시간은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이틀 후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개팅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몇몇 남자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대다수의 남자들이 계속 이 영희라는 여자랑 쓸데없이 카톡을 엄청 많이 해. 뭐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어.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소개팅을 받자고 해가지고 내가 번호만 받아놓은 상황에서는요. 사실 상대방과 할 얘기가 많이 없어요. 예, 할 얘기가 없어 사실. 근데 주구장창 계속 연락을 이어나가려고 해. 뭐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정말 지루하거든요. 이때 할 얘기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뭘 대화를 나누겠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럴 때. 예,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약속 잡는 얘기? 약속은 내가 알아서 잡고서는 장소 같은 것도 남자가 다 데이트 코스 정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거 갖다 여자랑 논의합니까? 데이트 코스는 뭐가 좋으세요? 하나하나 뭐 한식이 좋으세요? 양식이 좋으세요? 일식이 좋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을 겁니까? 예, 내가 알아서 딱 정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전 한 번은 물어봐요. 혹시 영희님 뭐 잘 아는 음식점 있으세요? 그럼 물어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한 번은 물어봐요. 혹시 영희님 잘 아는 그러니까 장소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잖아. 장소. 그러니까 어디에서 볼까? 이거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영희씨 그래서 물어봐요. 만약 제가 영희씨한테 영희씨 혹시 뭐 잘하는 음식점 아세요? 뭐 잘하는 음식점이나 어디서 보고 싶은 그런 데이트 장소 있으세요? 한번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글쎄요, 저는 잘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수동적이어가지고 자기가 뭘 정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임의로 제가 정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바톤 받고서는 내가 다 리드하는 거지. 그죠? 예. 근데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또 그러면 그러면 상대방이 뭐 정확히 좋아하는 호불호가 있는 경우는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영희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신당동 가서 떡볶이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잘 아세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책임질 수 있어요? 저 정말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은 거기 진짜 맛있는 집 맞죠? 라고 얘기를 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책임은 못 져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맛있는 집 알거든요. 그 길로 모실게요 해가지고 제가 책임질게요 하고서는 제가 리드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제가 리드를 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리드를 해요. 그래서 초반에 일단 초반 데이트에서 첫 번째 만남에서 사실 내가 리드하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이 소개팅을 성공시킬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잖아. 내가 초반에 데이트를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이 데이트 성공을 엄청나게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데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리드를 당하는 꼴이 되고 상대방이 이거 맛있는데 이거 먹자고 하면 그냥 쫓아가야 되고 내가 거기에서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데이트 하고 상대방에게 매력 어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의 나와바리로 끌어내고 내가 잘 아는 대로 리드를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 남자면은 어차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다. 모든 게. 내가 이 데이트가 잘 되든 못 되든 맛있는 집을 가든 맛이 없는 집을 가든 본인이 어차피 책임질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책임진다고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리드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첫 데이트를 할 때, 잘 들으세요. 첫 데이트를 할 때, 대부분 다음 애프터 약속까지도 다 잡아요. 첫 소개팅, 예. 왜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데이트를 하고 나서 연락을 또 해가지고 다음 데이트 약속을 잡는 데서 초보분들이 다 플레이크가 나요. 그러니까, 물론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강제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던 어떤 강제성이 있기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의가 있게 또 서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의 있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는 있어서 소개팅은 만나는데요. 사실 헌팅이나 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꼬신 애라든가 이런 애들은요, 첫 번째 만남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연락하는 법을 통해서 약속을 잡는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 90%가 그래요. 두 번째 만남을 가지기 전에. 그래서 제가 늘 개발을 한 게 늘상 첫 번째 데이트 때 다음 데이트도 잡아요. 예. 끝나기 전에 어디 가요? 막 그 사람하고 하루 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할 얘기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얘기할 게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가봤냐, 저기 가봤냐, 여기 보니까 뭐 생각나는데, 저번에 어떤 음식점, 이태원에 어떤 음식점 봤는데 거기 진짜 고기도 진짜 화로에다가 구워가지고 돼지 통구이에서 맞는데 육즙이 장난 아니더라. 다음에 한번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는다는 거죠. 이거 먹으니까 생각난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 돼지 통구이집 가요. 그러면서 날짜 언제 괜찮은지 얘기해가지고 그때 다음 약속까지도 잡아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끝나기 전에, 데이트 약속 끝나기 전에. 응?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잘 되든 어쨌든 간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예. 응?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책임지는 거예요. 무조건 책임진다고 하세요. 말이라도. 예. 응?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언제 플레이크가 많이 나냐면, 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개팅 할 때도 그래요. 소개팅 할 때 제가 소개팅을 중점적으로 생각할게요. 소개팅이나 뭐든 다 비슷하긴 하는데 첫 번째 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 데이트를 하고 나서 애프터 신청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끝난 줄 알아. 첫 번째 데이트를 하고 나서 언제 연락하냐고 했었죠. 그죠? 언제 연락해야 돼요? 예. 만약 다음번 애프터를 안 잡았으면 바로 내일 연락을 해야 돼요. 왜? 여자들이 여기까지 연락을 안 하면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작업 안 해보시면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첫 번째 데이트가 좋았는데 연락이 없네? 그러면 여자분들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차단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 진짜 이거 진짜 많이 겪어봤어요. 예. 데이트 그냥 헌팅하거나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데이트가 끝났는데 다음날 연락 없으면 차단당하는 경우도 많아. 예. 다른 회원분들도 많이
뭐 그런 뭐 차단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연락 안 받아버리고 오랜만에 연락하면은 반응이 안 좋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데이트 때 많이 막 빌미도 많이 만들어 놓고 다음 데이트 약속까지도 다 잡아놓는 게 훨씬 좋고요. 아니면은 다음날 바로 연락을 해야 돼요. QHD님 잘 들으세요. 다음날 딴 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얘기 하잖아. 뭐 1억 소송했다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책임진다고 했다. 그런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예. 그 다음날 무조건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응? 여자도 책임진다고 하고 때때로 데이트 리드를 해도 돼요? 아, 해도 되죠. 예. 근데 가끔만 해요. 예. 여자분들은 사실 이걸 갖다가 잘 현명하게 판단하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데이트 리드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자분들은요, 남자를 만나보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남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시겠죠? 예. 그쵸? 예. 수블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리드하면 남자가 주눅 들어요. 예. 여자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리드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막 리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리드를 당하는 남자들은 과연 어떤 남자일까? 응?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리드를 했을 때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고 싫어하는 남자들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고 싫어하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일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아니면은 뭐 수동적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대로면 내가 이 여자라는 존재는 가만히 꽃처럼 가만히 있고 이걸 이 꽃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막 들이대다가 그 중에서 이 보호막을 뚫고 들어오는 남자를 갖다가 내가 만나는 게 정상인 패턴이라고 봅니다. 근데 나에게 이게 접근을 못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어떤 남자예요? 용기 없는 쭉쟁이 같은, 예, 말 그대로 쪼다죠. 예, 말 그대로 내가 예쁜 나를 갖다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겉에서 멀찍이서 보고 기웃대고 눈치만 보는 이런 애들을 갖다가 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쪼다들에게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예, 내가 하나씩 내가 적극적인 여자가 되면 걔네들에게 기회를 주게 돼요. 그럼 내가 리드하고 막 데리고 다녀. 걔네들 입장에선 좋겠죠. 근데 나는 쪼다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행복해요? 예. 여자분들 입장에서 걔네들이랑 연애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자기가 리드하면 따라오고, 좋다고 그러고, 예. 자기는 병신같이 가만히 있고, 이런 남자들 만나려고 내가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쁘게 꾸미고 맨날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나 이 예쁜 꽃을 갖다 봐. 너네들이 나를 데리고 가고 나를 갖다가 내 감정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강인한 리드력을 가진 남자가 나를 차지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맨날 왜 예쁘게 하고 다닐 필요도 없지. 그렇게 안 하면. 그쵸? 여러분들이 왜 예쁘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남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게 만들고 나를 차지하고 싶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원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애들을 갖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보세요. 길거리 나가보시면은 남자들이 헌팅하지 여자들이 헌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가만히 있고 남자들이 나에게 접근을 해서 내 거부 반응을 잘 케어를 해서 마음을 쟁취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남자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 본능적으로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이 본능적인 기제가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내가 적극적으로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용기 없는 찌질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뿐이에요. 예. 사실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내가 얘기하는 게. 내가 상대방을 리드를 해줘야 돼요? 뭐 리드 해줄 수도 있죠. 예. 근데 과연 내가 만나게 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 예.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들 내일 뵙겠습니다. 예.